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논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후폭풍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관련된 주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정의, 인권 강조하면서 북한은 늘 예외로 둔다. 북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신색깔론 정치 공세다라고 하면서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경위와 관련해서 사실은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정부 발표 시점이라든가 그 발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그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발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 북한군이 이제 이분을 이제 포착을 하고 발견을 한 상태에서 이제 피격까지 가는데 여섯 시간.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기까지 또 밤을 꼬박 새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뭐 이렇게 이제 걸렸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당시에 청와대 발표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부터 그때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쪽에서 만약에 누군가 뭐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전에 이제 포착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뭐 해경하고 군이 나서서 그때 이미 그 탐색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측에서 이제 어찌됐건 우리 국민이 발견이 됐다라고 전제한다면 정부가 상당히 기민하게 보통 대응을 하죠. 그렇게 되면 북측의 뭐 통신선을 활용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무슨 함상에서 소리를 통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의견 표명이 가능한 거고 경고를 바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절의 행동들이 없는 상태에서 뭐 곧바로 나온 것이 이제 이게 월북이다. 그리고 뭐 이제 빚을 많이 져서 월북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그 시점에도 이미 그 굉장히 섣부른 결론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뭐 관계 기관 쪽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일반 국민들도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잘못 내린 결론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다시 결론을 내린 건데 그러니까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정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가 지금 우리 해수부 공무원 사살하고 소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인륜적 행위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사실상 이게 표류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군에 이제 발견이 돼서 사살을 당한 건 피살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월북한 것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동시에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딱 반대, 180도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이 두 기관이 이렇게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면 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유감이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적인 기망이거든요. 국민들은 다 월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년 후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국민을 기망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도 없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루어졌는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은 2년간 속고 있었던 것이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상 왜 이렇게 정면으로 반대되는 지금 입장을 지금 국방부와 지금 해경이 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상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이제 합참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뭐 이런 저런 그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게 갑자기 근거가 아닌 걸로 된 건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 앞에서 국방부가 발표를 했어요.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견을 뭐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거든요. 월북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그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모호하다.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이 있었어요. 그걸 갖고서 선거가 바뀌는 막 결과가 바뀌는 장면까지 나온 적이 있었고 국론이 분열되고 막 이런 아주 극심한 이제 분열장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기에 여기에 관련한 자료들이 다 공개가 돼서 실질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15년간 공개가 안 되는 그런 기록물들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 전에 예컨대 이 처음에 어떤 자료 정보들은 청와대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해경과 국방부가 예컨대 뭐 특별 정보라고 하는 그 이제 감청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예. 있는데 그것들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국방부가 다 자료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먼저 조사하면 사실은 그게 다 나올 텐데 만약에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여야 합의해서 3분의 2만 동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여다보는데 그게 뭐 안보상의 어떤 사실은 그 시스템을 우리가 노출시키는 거니까 네. 문제가 사실 크죠. 예. 이런 어떤 정치적 사안이 안보 시스템을 훼손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도 반대인데 네. 지금 국론 분열이 저는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안을 여야 의원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폐쇄된 그 공간 속에서 그 자료를 들여다 본다면 예. 사실상 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면 결과만 이것이 월북이냐 아니냐만 확인한다면 그 방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신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걸 공개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뭔가 여러 가지 그 당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이 가족들도 좀 문제 제기를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네. 제기한 거 아닙니까? 네. 공개하라고.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뭐 이 항소심까지 가면서 이 방어한 게 지금 뭐 지난 정부 시절의 청와대였다라는 거죠. 뭐 여러 해경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뭐 국방부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정보가 모이는 데가 일단은 청와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보고에 다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네.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사안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때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제대로 지시를 내렸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자, 근데 그걸 다 확연히 알려면 대통령 지금 기록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그 자료들이 다 공개가 돼야 된다. 근데 제가 보고는 네. 그걸 공개 못할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철통방어를 하면서까지 공개를 안 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록물이 공개가 되면 첩보, 수집, 경위, 정보 이런 것들 다 공개되면서 북한의 우리의 이런 수집 정보나 능력들을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보안 차원에서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보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런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국가적으로 손해가 될 만한 부분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열람만 하고 공개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야 합의로. 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사안이 보수 정권 시절에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당연히 진상규명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서 이걸 아마
뭐 그야말로 뭐 밑바닥까지 털 수 있는 한 최대한 털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예. 왜 본인들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그 해당 본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권 또 명예하고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민주당이 언제나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그 사안인데 그런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자꾸 덮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더 국민적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이 말씀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뭐 공개하는데 찬성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물을 만들어서 15년 동안 봉인을 시켜놓느냐 제도적으로 이게 제도적 안정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업무를 할 때 국정 운영을 할 때 좀 더 자율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적인 어떤 보호를 한 그런 것인데 매번 그럼 이 사건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은 공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대통령의 모든 국정이 사실은 정쟁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뭐 이미 많이 이렇게 진전이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거는 공개 외에는 수습이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2의 NLL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도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발언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열어보니까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나올지 우린 모르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제도적 안정성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보 공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정보 공개 소송 대응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좀 더 중시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좀 명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앞서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뭐 자율성의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국가의 안보나 보안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순까지 다가가는 게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가능한 많이 공개하는 게 옳죠. 예.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여러 가지 기록들, 자료들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운영 이거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역대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고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남겼어요. 그죠? 자기의 본인의 메모까지 남겨가면서 이걸 이제 후대 어찌됐건 자료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기록으로 다 남겼어요. 그런데 네.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게 했나요?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을 숨기거나 은폐하고 아마 자료도 상당수 파기했을 것이고. 그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그 당시 탄핵되고 난 이후에 그때 그 문재인 정부 초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가니까 아무 자료도 없더라. 다 파기하고 그랬더라. 라고 얼마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기록 관리를 하고 나중에 설령 본인들에게 뭐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건 역사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남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예. 과연 그랬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과연 그렇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번 이 사안 관련해서 예.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하고 다른 그런 선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법을 개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봉인하는 그런 지금 법이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취지가 분명히 우리가 여야가 다 동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것인데 이거를 모든 걸 하자는 그런 원칙으로 다 밀어붙이면 아예 그 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모든 사안에서 뭐 그 시시각각 공개하는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외교라든가
뭐 안보라든가 굉장히 국익과 관련된 것들은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까지 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또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록 관리를 잘 안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료나 뭐 기록 관리 안 했다는 증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적으로 그런 자료가 관리가 안 된 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 그리고 백현동 관련된 의혹, 여기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수사 상황까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보복 수사다. 앞서 있었던 이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어져 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내리긴 너무 이른 단계 아닌가요? 지금 수사 초기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럼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하지 말까요? 예, 이거는 이재명 의원하고 관련된 수사니까 하지 마. 이거야말로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검찰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나 다름이 정권 없습니다. 초기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그 영장 청구, 네. 거기에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경찰의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 환경을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예, 지금 검수완박 입법을 좀 해서 지금 중대범죄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한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사안은 들어왔는데 안 하고 넘어갑니까?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벌써 지금 뭐 이 공소장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 이거를 기소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겁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정치보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보복 프레임으로 끝까지 몰고 가겠다라는 얘기이자, 그다음에 검수완박 입법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예,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정치보복할 일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 정치보복 당할 일을 안 했으면 그걸 뭐 그렇게까지 과민 반응 보일 이유가 있나요? 우리 떳떳해 하면 그럼 한번 털어볼 테면 털어봐 끝까지.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 있다. 국민들은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지부터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인플레 물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민생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관련된, 그리고 이재명 의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원하는 그런 방향의 국정 운영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배은규 전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구속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고소고발을 당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각이 됐다는 것은 아직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자중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도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민생을 더 챙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는 이런 별개 다 다른 일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다. 경제산, 민생 챙길 대로 챙기고 이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제 필요한 수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면 민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당은 특히나 집권당, 여당이죠. 여당은 거기에 뒷받침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그거를 성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수세에 물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부에서의 공격이 강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권을 어떻게 좀 바꿔나갈 것이냐, 서로 이제 백가쟁명식 논의가 오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외부에서의 공격이 과연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보복성 정치 수사가 이제 정치 자 빼고요. 수사가 사실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상인 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럴수록 더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 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당한 보복 수사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부당한 것을 어떻게 하나는 출마를 하라 그러고 하나는 출마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출마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때는 더 이렇게 모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을 해가지고 대여 투쟁을 하든 국정 운영에 전적으로 참여를 하든 뭔가 힘을 결집시키고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네.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힘을 빼는, 그렇게 해서 대여의 어떤 상황을 관리하기 더 어려운 그런 상황만 만들어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집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그렇죠. 당위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통하든 뭘 하든 이제 당대표를 뽑고 그 당대표 중심으로 결속이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번 이런 외부의 사항이 이재명 의원에게 더 유리하게 전당대회에서 작용하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좀 덧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지적들 해봐야 나오고 싶은 사람 못 나오게 못 막는 것이고, 나올 사람은 어차피 나오게 돼 있는 네.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 뭐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당위론이라든가 이런 원칙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중시하지는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현실적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렇게 보면 당연히 나온다라고 전제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됐을 때 그러면 민주당에게 과연 이제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거는 그야말로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 이번에 혁신형 비대위라면서요. 예, 혁신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당을 완전히 이제 바꾼다면서요. 그렇게 전제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탄생했던 거 이상의 충격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좀 의외의 선택, 정말로 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재명 의원으로 갔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변화한다라고 인식을 하겠는가?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기존의 계파 정치, 세대결, 세결집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는 것으로 인식을 할지,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과연 이제 다음 이제 총선, 또 그 다음 있을 대선에서 유리한 구도로 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구성 지연되고 있는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3주째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지 못해서 청문 시한이 이제 끝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에 다시 청문 보고서,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하는 것을 요청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국회 공전 상황,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국회 전체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노동을 하고 있는 거고, 임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는 야의 탓을 하고 야는 또 여 탓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 핵심적인 논쟁의 초점은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네.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핵심이 뭐냐면 거기 자꾸 수정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체계에 맞느냐.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반드시 법사위로 갔다가 본회의로 가는 이거는 법에도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례화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니까 이게 상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당은 이걸 무조건 틀어줘야 된다. 그래서 야당이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상반기 때는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우리가 다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하반기 때 야당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법 체계 자꾸 수정 권한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법안 자체가 이런 법 체계 구성이 허술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율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체계 검토단 같은 거를 국회 내부 의장실에 아래다가 두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사위가 이 상원 역할을 못하게 하면은 사실상 누가 가져가도 상관 안 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재발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어떤 이상한 이 권한을 사실상 삭제하고 이 기능적인 이거 되게 기능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권력화가 돼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이 부분을 야당이 가져가든 여당이 가져가든 합의한다 그러면 문제없이 될 일이고 그리고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무위원이건 뭐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검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는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예, 반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려 할까요? 네. 정치보복 두려워서 검수완박 입법 해놓고, 그죠? 그다음 계속 한동훈 장관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법안 어떻게 보면 이제 길목을 막고 있는 이 법사위 위원장까지 하겠다. 사실은 법사위 위원장 굳이 차지하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은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을 막으려고 원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워낙 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이미 다 이 사실은 좌절시키려면 좌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1년 전에 약속한 이 법사위원장까지도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고집하느냐. 도대체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저는 그 의문을 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 그렇게 보복당할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